안녕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의 날날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마음가짐을 바꿔보세요. 이런 말들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울한 사람한테 마음가짐 바꾸라는 건 다리 부러진 사람한테 뛰어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진짜 문제는 마음이 아니라 몸입니다. 몸이 망가지니까 정신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뿌연 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보면 모든 게 흐릿해 보이듯 망가진 몸으로 살면 인생 자체가 잿빛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예요. 몸부터 바꾸는 것. 그런 몸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뭐든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뭐든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해요. 몸도 마음도 그렇습니다.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제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겉보기에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투실투실한 몸, 풀린 눈, 대부분 긴장감이 없어 보여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별다른 의욕이 없고 관심 분야도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주로 권해요. 하나는 주변의 정리정돈입니다. 특히 청소를 꼽아요. 집안을 치우고 버릴 걸 버리고 쓸데없는 만남이나 사람을 대폭 구조조정하라고 권유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몸의 변화를 주라고 얘기해요.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왕창 줄이고 많이 걷고 많이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몸을 조금 좋게 만들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전문 코치를 통해 근력 운동 트레이닝을 받으라고 조언해요. 몸이 무너졌기 때문에 정신까지 우울해졌다는 저만의 가설 때문입니다. 많이 걷고 움직이고 힘든 근력 운동을 해야 해요. 몇 달 동안 열심히 운동했는데 여전히 우울하다면 그때는 전문 의사를 만나 약 처방을 받으세요.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으신가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활기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가장 좋은 처방은 운동입니다. 운동 힘들면 활동량을 늘리세요. 하루에 2만 보쯤 걸어보세요. 차를 버리고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녀보세요. 달라지는 당신을 보게 될 겁니다. 머리가 띵하거나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곳은 바로 헬스장이에요. 10년 가까이 운동하지만 들어갈 때는 대부분 상태가 좋지 않아요. 솔직히 가기 싫은 날도 있어요. 어떻게 늘 좋은 마음으로 운동을 하러 가겠어요. 하지만 나올 때는 달라요. 나오면서 기분 나빴던 적은 단언코 없어요. 운동 후에는 늘 온몸이 살아있음을 느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상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몸과 마음에서 앙금이 사라지고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성공을 가로막는 결정적 한 가지는 바로 초점의 부재예요. 이것저것 할 건 많은데 무엇부터 해야 좋을지 모르는 거죠. 이를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에서 답을 찾아야 해요. 운동 시작 전에는 초점이 흐리지만 끝날 무렵에는 초점이 명확해져요. 선명한 변화가 보입니다. 운동은 머리를 맑게 하고 목표에 다시 집중하게 해줘요. 저는 새벽에 몇 시간 동안 글을 쓴 후 바로 헬스장에 가요.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예요. 운동은 가장 강력한 삶의 처방전입니다. 미친 듯이 땀을 흘리세요. 힘에 겨운 중량을 드세요. 운동하는 게 힘들어 죽을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운동하다 죽는 일은 쉽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힘을 쓰지 않아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우리는 늘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해요. 그러다 굶어 죽지 않을까 염려해요. 저도 한동안 그렇게 걱정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확률이 낮은 것이 굶어 죽는 일이에요. 이보다 실제 그 일을 걱정하느라 몸을 움직이지 않아 건강상의 문제로 죽을 확률이 더 높아요. 경제보다 건강이 먼저 무너질 겁니다. 지금의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언제나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진땀을 흘리며 병상에 누워있게 될 거예요. 결국 운동이 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를 운동에 적용하고 싶어요. 수고하고 피곤하고 지친 자들아, 다 이리로 오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걷고 뛰고 무거운 엿기를 드세요. 그럼 푹 쉬게 될 거예요. 요즘처럼 활동량이 적은 현대인이 하루 3끼를 꼭 먹어야 하는지 의문이에요. 저는 2끼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매일 앉아서 일하고 컴퓨터만 들여다보며 하루에 3,000보도 걷지 않는 현대인이 3끼를 다 챙겨 먹는 건 과하다는 생각이에요. 자주 아침을 걸은 채 운동하고 점심때까지 식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껴요. 약간 시장기는 느껴지지만 컨디션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공복의 즐거움이에요.
과연 이 공복이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하루 한 끼 공복의 힘에서 저자 시하라 유미는 공복력이라는 말로 속을 비우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해요. 위도 휴식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져요. 건강을 위해서는 적게 먹고 자주 공복 상태를 만들어야 해요. 공복은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공복력이에요. 또한 이 책에서는 몸이 아파 식욕이 사라졌을 때 굶을 것을 권해요. 식욕이 없다는 건 몸이 본능적으로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해요. 그럴 때는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몸에 이상이 생기면 먹지 않는 반면 인간은 몸에 이상이 생겨도 자꾸 먹는 바람에 더 몸이 나빠져요. 가정의학과 유태우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몸에는 3개월치 식량이 준비되어 있어요. 며칠 굶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현대인의 병은 못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니 제발 식사량을 줄이세요. 굶으면 살고 과식하면 죽어요. 이것이 저의 건강 수칙이에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몸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저 자유롭게 움직이고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신체 부위를 늘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이 시원치 않으면 걸을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늘 무릎을 의식해요. 50견이 온 사람은 늘 어깨가 신경 쓰여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요. 사람들은 언제 어디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기를 원해요. 지팡이나 휠체어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싶어 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꼼짝 못하는 노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지기도 해요. 관리의 중요성은 비단 자유로운 움직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당뇨나 치아 관리를 잘못해 먹고 싶은 걸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프면 음식도 제한을 받아요. 먹고 싶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먹지 못하거나 참아야 하는 것 또한 큰 고통이에요. 지인 중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위와 간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은 술을 입에도 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그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버킷리스트에 대비되는 말로 터키리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 일의 목록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터키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저의 터키리스트는 건강을 잃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 멍하니 TV만 보는 것,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쓸쓸한 노인의 삶,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그리고 기억을 상실한 치매 환자의 삶, 이런 모습들이에요. 건강을 잃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진짜 건강한 사람은 자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왜 도움이 필요한 것, 그리고 기억을 상실한 치매 환자의 삶, 이런 모습들이다. 건강을 잃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결국 진짜 건강한 사람은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